자, 이제 11호 들어왔습니다. 데스스타는 블록체인 지갑의 해킹 송금 방지 솔루션인데요. 블록체인을 이용할 경우 오픈시, 메타마스크 등 서드파티 DApp을 통해서 지갑 접근 권한을 탈취당할 경우 소중한 가상자산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죠. 해커는 사용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가상자산을 내 지갑으로 전송하려고 시도하죠. 데스스타는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솔루션입니다. 평상시 사용자는 데스스타에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갑 주소를 입력해서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합니다. 해커가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려 시도하면 데스스타는 그 즉시 사용자의 모든 자산을 데스스타 안전지갑으로 입금하는 트랜잭션을 생성하고요. 데스스타는 트랜잭션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가스비를 소모하기 때문에 해커의 트랜잭션은 후순위로 밀리고 사용자의 자산은 모두 데스스타 안전지갑으로 안전하게 예치됩니다. 보안에 특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9위는 디어스X입니다. 머신러닝이 활용된 프로젝트인데요. 솔리디티 코드로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머신러닝을 사용해 자동으로 감사하는 보안 시스템이에요. 자연어 처리 모델을 활용해 솔리디티 코드를 분석하고 보안상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거죠. 머신러닝과 자연어 처리가 자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속해 있는 모든 참가자가 시큐리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고요. 8위, 익스체인지. 평소 중고거래 많이 이용하시죠? 거래 약속을 잡았는데 거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품이 불량이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익스체인지잇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을 때 가까운 판매자를 연결해서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탈중앙화 모바일 마켓플레이스입니다. GPS 기반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체인링크 EA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된 판매, 구매 거래가 성사되죠. 그 과정에서 악성 사용자들은 다오 거버넌스에 의해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요. 기존의 계약이 두 주체 간 이뤄졌다면 여기서는 제3자인 익스체인지잇이 중재를 합니다. 구매 대금과 상품을 제3자가 먼저 인도받고 이후 거래 조건이 충족되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 거래가 진행되죠. 현재 익스체인지잇은 문바이 테스트넷상에서 모바일 앱까지 구현했다고 하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위는 문빔입니다. 포켓몬고 게임 기억하시죠? 포켓몬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NFT라면, 그리고 NFT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시할 수 있고 친구들과 같이 메타버스에서 이를 감상한다면 어떨까요? 문빔은 이런 상상력을 실제로 구현해준 프로젝트예요. 문빔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미니앱을 메타마스크 지갑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가진 미니앱을 메타마스크 지갑에 설치하고 바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니게임 앱을 설치하면 지갑 안에 들어있는 NFT로 미니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거버넌스 앱을 추가하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용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의 메타마스크 QR코드를 스캔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NFT를 AR로 띄우는 기능이 추가됐죠. 내가 갖고 있는 NFT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내부 사람들의 NFT까지 띄운다면 정말 더 재미있게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겠죠. 6위 미미크라이는 NFT를 사용한 새로운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NFT를 기반으로 무기한 선물 계약을 운용합니다. 무기한 선물 계약이란 전통적인 형태의 선물과는 달리 만기일이 존재하지 않은 선물 거래를 뜻하는데요.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포지션을 무기한 유지할 수 있고 전통적인 선물 거래보다 변동성이 안정적입니다. 내 NFT 컬렉션을 기반으로 ERC20 토큰에 대한 선물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합 방식 디파이와는 그 방식이 확연히 다르죠. NFT 컬렉션에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도입했다니 참 기발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탑5입니다. 라우드버스를 소개해드리는데요. 라우드버스는 이중제약 2차 펀딩을 구현한 디파이입니다. 2차 펀딩은 공공재 투자를 유치할 때 고액 소수 투자자보다 소액 다수 투자자를 유치한 공공재에 더 많은 투자금을 할당하는 펀딩 방식을 뜻하는데요. 적은 금액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투자처에 가중치를 얹어주는 셈이죠. 공익도 좋지만 고액 소수 투자자들의 의견을 과도히 묵살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이중제약 2차 펀딩. 자, 일반 2차 펀딩에 두 가지 제약 조건을 걸어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자금을 배분합니다. 이상적 펀딩 총액을 설정하고 과도한 투자금액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2차 펀딩 공식에 정교화를 적용하죠. 기존 2차 펀딩에 비해 펀딩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4위 슈퍼쿨은 NFT 도면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NFT는 지금까지 일부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일방적으로 소장하는 형식으로 거래되었죠. BAYC와 기타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 예인데 개인은 아티스트의 화풍과 컨셉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슈퍼쿨을 사용한다면 픽셀아트로 직접 도면을 그리고 NFT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 도면을 트위터에 공유해서 내 도면을 뽐낼 수도 있죠.
트위터에서 받는 좋아요는 이 슈퍼쿨 토큰으로 변환이 되고요. 좋아요를 많이 받는 도면은 실시간 리더보드에 올라 주목을 받죠. 신생 NFT 프로젝트뿐 아니라 기성 NFT 프로젝트도 슈퍼쿨을 사용해 사용자의 소셜미디어 참여를 촉진하고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3위, 벙커 파이낸스입니다. 담보대출,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를 채권자가 갖고 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담보할 자산의 가치가 확실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NFT도 혹시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벙커 파이낸스는 NFT의 자산 가치를 담보로 삼고 대출을 제공하는 일종의 디파이 서비스입니다. 문제는 NFT가 변동성이 높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건데 이 프로젝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풀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리스크를 해칭합니다. 풀링은 위험 자산을 다수 결합하면 전체적인 리스크가 내려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풀링을 사용하면 다수의 자산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높일 수 있죠. 현재 벙커 파이낸스는 오픈시 다음으로 큰 NFT 거래소인 레러블과 연동할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2위는 GK맵스입니다. 다들 당근마켓 한 번씩 사용해 보셨죠? 사용하기에 앞서서 내가 동네 주민인 걸 입증하기 위해서 위치 정보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 상세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죠? GK맵스는 이 문제를 영지식 증명을 통해 해결합니다. 영지식 증명이란 거래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걸 말하는데요. GK맵스는 이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서 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밝히지 않은 채 사용자가 마을, 도시, 국가 같은 특정 지역, 근방, 내부, 인근의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로 줄이면서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죠. 이 기술은 비단 당근마켓뿐 아니라 위치 정보가 활용되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면 이 GK맵스가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대망의 1위는 GK Proof of Puffiness, GK POB입니다. 자, 이번 아이디어도 앞서 설명한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NFT 소유 증명에 사용됩니다. GK POB는 내 NFT와 보유 주소를 밝히지 않고도 NFT의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모바일로도 연동이 돼서 QR코드로 쉽게 스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NFT인 BAYC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BAYC를 보유한 사람들은 디스코드 채널, 오프라인 파티 등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조직에 가입할 수 있죠. 이때 내가 BAYC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죠. 하지만 BAYC의 경우 각 NFT의 개성이나 특징이 뚜렷해서 NFT 보유자의 개인정보나 선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GKPOB를 사용하면 개인정보의 노출 염려 없이 BAYC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앞으로 NFT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GKPOB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덴버 2022 행사에서 주목받은 해커톤 탑 30개 프로젝트를 알아봤는데요. 어떤 프로젝트에 여러분은 제일 눈길이 가시나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도움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